예, 안녕하십니까. 산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비덴트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그 비덴트는 2월 26일 날, 요날 그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, 일단 올랐으니까, 제가 왜 멤버십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죠. 가상화폐인데, 가상화폐 엊그제 뉴스 나온 게 뭐라고 나왔냐면요. 코스피 거래 금액의 40%를 육박했다. 가상화폐 거래가. 그래서 그 수수료도 엄청나다.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지고 있으면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다. 그냥 한금알을 낳는 거기다. 예전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좋은 재료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차트는 이제 물리가기 위해서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될 텐데 매집했던 시기를 저는 이때 이후로 봅니다. 2020년에 들어와서 매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매집되어진 걸 여기에서 점 밀어 올리고 저는 패대기 쳐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앞쪽을 밀어보시면 역배열이었잖아요. 역배열이었으니까 물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매집된 것을 여기에다 패대기 쳐버렸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지게 되었다.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그리고 12월 3일날 유상증자가 3자 배정이 있었는데요. 12월 3일 요쯤 될 겁니다. 대략 이 정도. 3자 배정이 있었는데 보호예수가 걸려 있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600만 주 있죠. 그리고 보호예수 걸린 게 600만 주 있었고 밑에 5천원대 이 CB 행사된 것들이 대략 합쳐가지고 한 1800만 주 됩니다. 이 물량하고 합쳐서 다시 말하면 3자 배정으로 받아진 물량 600만 주하고 그 다음에 CB 행사한 것들이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1800만 주가 녹아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. 그리고 또 그 물량 플러스 여기에서 또 매집된 것들이 있었겠죠. 그래서 매집이 잘 되었습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매집이 충분히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. 1800만 주 이상은 매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보호예수가 풀리면 이때부터 팔 수 있잖아요. 이틀 전부터 팔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못 팔아요.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물량이 8,990원짜리인데 여기 대략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인데 3자 배송 물량이 지금 이 이후부터 팔 수 있는데 여기에서 팔았다고 볼 수 있겠죠. 아니면 그 물량이 있다 치고 여기에서 매집했다고도 볼 수 있을 테고요. 그래서 비덴트의 경우에는 비덴트의 경우에는 여기를 매집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날짜 한번 보세요. 이게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면 11월 24일 그리고 요 고점이 또 상한가입니다. 다시 말하면 고점이 상한가가 두 개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한가에서 두 개 다 매집했다 치면 미친 매집이 됐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종가선 차트를 11월 24일로 한번 돌려볼게요. 11월 24일 자 11월 24일 예 됐습니다. 그러면 상한가에 있었던 자리가 두 개라는 뜻인데 그 얘기 이겁니다. 이거 상한가 홀딩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. 상한가 홀딩 되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미친 매집을이든지 미친 매도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미친 매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. 그 얘기입니다. 얘기입니다.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? 또 상한가 들어갔다가 하루 종일 거의 마감되어 있다가 뒤에 풀려버렸거든요. 이것도 역시 이 미친 매집의 수준이었을 수 있다. 그러면 여기도 상따까리, 여기도 상따까리. 그죠? 그래서 이 상따까리 두 개를 넘어서게 되면 상한가에서도 하루 종일 매집했던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 두 개, 이 상따까리를 두 개 넘어섰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자 배정 물량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누군가 푸닥거리를 했다면 3자 배정 물량을 무서워하지 않거나 또는 3자 배정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3자 배정 물량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차트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없거나, 그죠? 없거나, 또는, 그 사람들 당사자들이거나 이렇게 되겠죠. 그렇다면 이 차트가 이 상한가를 쳤을 때, 이 상한가를 쳤을 때, 앞쪽이 매집이라고 생각하면 밑에서 1800만 주나 만들어진 물량을 쥐고 있었다.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날 2월 26일 날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렸고,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해서 현재까지 들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가 JP 모건이 이제 지분을 뭐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. 뭐 그게 사실이라 치면은 뭐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차트 베이스는 앞쪽에서는 다 망가진 뭐라 그럴까요? 물량이 없는 상태였지만
이 이후로 여기에서 1800만 주나 만들어졌고 바닥에서 매집된 것들이 합쳐진다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4,800억이네요. 4,800억인데 작은 덩치가 아니죠.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세력 자체가 작은 덩치의 세력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번 시세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쨌거나 지금 들어가는 것은 뭐 제가 뭐 맞다 맞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눌러진 자리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 드렸는데 여기 자리들이 좋은 공격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이 차트 베이스는 밑에서 물량이 한 1800만 주 정도가 만들어진 게 있었다. 그리고 3자 배정 물량을 무서워하지 않는다. 그 사람들이 3자 배정 당사자일 수도 있다. 그리고 덩치가 큰 시총이 크기 때문에 쪼막손 세력이 들어온 것은 아닐 수 있다. 그리고 가상화폐는 수수료를 많이 번다. 그리고 JP모건이 지분을 인수한다면 긍정적인 제로다. 그렇게 보면 충분히 상승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맞고 안 맞고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문제고요. 어쨌거나 제가 보는 견해는 비덴트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다면 눌러진 자리에서 공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. 이렇게 정리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